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한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현재는 실종자 수습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화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이번 화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화면 저희 함께 보셨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무엇보다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불길이 빠르게 확산이 됐다. 와, 대피할 시간이나 있었을까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아무래도 배터리 공장이라는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뿐만 아니라 사실 이전에도 이런 배터리 또 특히 리튬이온 혹은 리튬을 사용하는 이런 배터리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들은 사실 그렇게 뭐 희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가끔 발생도 했었고요. 또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좀 시사하는 바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또 화재가 커지는 것들은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들은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사고 당시 CCTV 영상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요. 직원이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서는데도 이 불이 잘 꺼지지 않고 연쇄 폭발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공장 측에서는 리튬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 배치했다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이 초기 진화도 잘 되지 않는 모습. 그렇다면 배터리 공장 환경에 저 소화기는 적합한 건지 이대로 계속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 점도 좀 궁금하고요. 또 특히나 연쇄 폭발이 이 화재를 키웠다라고 한다면 연쇄 폭발 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화재,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이제 백색 연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급격하게 이를테면 폭발하는 현상과 화염이 보이면서 이후에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도 이런 것들 진압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 리튬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분말 소화기를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진압에는 적응성이 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화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 정확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진압 효과에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분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꽃이 형성되는 쪽에 오히려 다른 쪽에 이제 분사를 하는 경우 진압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후에는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가까이서 근접해서 이런 진압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연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거의 한 15초 이내에 저 공간 내 연기들이 꽉 차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지금 현재 리튬 화재 또 실제로 이제 뭐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라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배터리로 만들어진 배터리 화재랑은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합한 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혹은 또 적응성 있는 소화기라고 하는 방법들은 사실 좀 마땅한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재가 난 저 곳이 3동의 2층입니다. 배터리가 한 34,000개, 5,000개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보관에 대한 뭐 규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이걸 지켰을까 하는 좀 의문도 들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배터리가 이미 이제 제조가 된 상태에서는 이런 보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따로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리튬 배터리의 어떤 특수성상, 예를 들면 서늘하고 또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나 또 금속 물질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보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은 있었겠지만 보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여기서는 2차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임시적으로 적치했다가 다시 이제 제품화돼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관이라든지 적치에 대한 부분들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밤새 잔불 정리가 이루어지고 불길이 완전히 잡힌 건 화재 발생 22시간 만입니다. 또 이번 케이스에서는 원래는 리튬은 물과 접촉하면 안 되지만 워낙에 배터리에 리튬이 극소량이어서 물을 활용한 일반적인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22시간 오래 걸린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이제 최초의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는 이 사업장이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리튬이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 이 발생한 수소가스는 또 가연성 기체로서 또 폭발이라든지 화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진압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 안에서 배터리 셀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폭발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인 진압 자체, 현장의 접근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화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 내부로 진입해서 화점을 잡아서 진압을 하는 활동 자체도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초기에는 화재 진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재 발생한 당일 오후부터 셀 배터리들이 대부분 다 폭발하고 연소가 된 이후에 오히려 이 리튬에 대한 잔존량이라든지 혹은 또 실제로 확산의 방지나 또 인명 구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진압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물을 진압을 해서 한 4-5시간 만에 큰 불은 잡은 상태고요. 이후에 예. 이제 수색자 구조라든지 잔불 정리, 현장 정리 이런 과정들을 이루어지면서 총 한 22시간 정도 만에 완전히 된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건물에서도 혹시 샌드위치 패널이 좀 쓰였습니까? 공장 구조에서는 당연히 샌드위치 패널들은 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또 이를테면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재료거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 샌드위치 패널 안에 들어가는 심재라고 하는 단열재 부분이 예. 가연성이 있는 경우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과거에 이런 샌드위치 패널의 이 심재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지어진 것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 샌드위치 패널의 어떤 이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샌드위치 패널도 이 심재에 대한 규정 또 그리고 복합 패널로서의 화재 안전 성능 관련된 규정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이런 복합 패널에 대한 어떤 규정이 강화된 나라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요? 본 건물이 그 이전에 이런 규제들을 받기 이전에 지어진 가연성 패널이 사용된 상황이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샌드위치 패널 안에 있는 심재가 연소되면서 굉장히 유독하고 강한 또 가스 그리고 화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 또 화재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재 발생 공정업체 대표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워낙에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잖아요. 대피 경로를 알았다고 해도 또 대표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 다 맞다고 두 가지 가능성 다 충분히 이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작업장의 출입구가 유일하게 이제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출입구 주변에서 바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실 유일한 출구를 대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제 출구에서 멀어지는 쪽, 오히려 이제 작업장보다 더 깊숙한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상황들. 또 그리고 유일하게 창문이 있었는데요. 창문에서도 일부 뛰어내려서 사실은 이제 또 생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이게 순서대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이미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이미 이제 의식을 잃거나 또 이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 여기에 일용직 노동자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의 인지라든지 또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의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셨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충분한 안전교육과 현장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배터리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배터리를 좀 일반적으로도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도 몇 번이나 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뭐 이런 업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배터리 관련 화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의 화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화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예. 또 특수한 화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에 있는 예. ESS 이런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 또 배터리 화재, 전기차의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화재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봤을 때는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 비율이 아직은 높습니다만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기차들도 이제 점차 노후화 단계에 접어드는 차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전기적 요인 또 배터리 이상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또 배터리에 대한 화재 안전성 또 이런 화재 안전의 중요성이나 관리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화재가 어떻게 보면 리튬 이온 혹은 또 리튬 전지라고 하는 예. 이런 공통적인 어떤 분모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좀 놀라시고 좀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화재에서는 심각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태는 없었다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이 원래 화학공장 사고는 독성물질이 주변으로 퍼지는 그런 2차 피해가 발생을 하면 주변 환경에도 심각한 그런 치명적인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천에서도 이런 이제 유해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불이 나서 여기에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들이 사실 소화수랑 섞여서 방류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뭐 그 이전에도 사실은 뭐 대형 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 발생 이후에 연소 생성물들의 소화수랑 섞여서 이 흘러내리면서 피해를 입는다거나 혹은 또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심심치 않게 이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참 최근 화재도 사실은 이 공정, 이 불이 난 건물 바로 옆쪽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이제 위험물 저장소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쪽까지 화재가 확산됐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해 물질들의 유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초에 소방대가 접근해서 불이 발생한 건물 자체에 이제 진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또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의 확산 방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소 방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방호도 했지만 또 이런 유해 물질들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를 조금 차단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합동 감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쪽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뭐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 감식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화재가 최초 발생했는지 또 화재의 원인을 찾는 것들 또 그리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피해 확대 요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 후속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나왔듯이 여기 관계자들 5명이 이제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이 생산 공장의 안전 조치, 또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여기에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또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안전 관리 쪽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